먹방 유튜버 쯔양이 세상에 10인분 이상 먹고도 배가 안 부른 이유 아시나요? 그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찔까? 스스로 뭘 먹어도 소화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위암 환자 중에 대부분은 자각 증상 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체크해 보십시오. 맞춤형 위 건강 진단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몸 이야기. 오늘은 우리 몸 중에 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종이컵 아시죠? 위는 평소는 종이컵 반도 안 되는 정도 납작하게 되어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벌어져서 2리터짜리 생수병까지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이컵과 2리터짜리 생수병, 그만큼 위는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죠. 최대 5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기간 늘어난 위는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신축성이 있어야만 위 역할을 하는 거지 커져 있는 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먹방 유튜버의 그 쯔양님을 보면 음식을 위에 오래 보관하지 않고 먹으면 바로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빨리 음식을 내려보내서 위를 비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겠죠. 먹어! 우리가 음식 먹어서 살찌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이 우리 몸의 지방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데 흡수되지 않고 빨리 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입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으로 나갈 거면 우리 몸에선 변화가 크게 없죠. 그래서 늘 제자리의 체중을 갖고 있는 게 됩니다.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내보내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건 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면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쯔양님이 먹방 중에 장이 안 좋아서 먹다 중간에 화장실 가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장에서 음식이 흡수가 안 된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쯔양만큼 잘 먹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여기서 먹방으로 유명한 김동은 원장, 여자분이시죠. 키가 한 160cm 정도 되고 체중이 52kg 정도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남자분보다 몇 배를 더 먹고 있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의 먹보스 현주엽 씨, 이분들이 다 모두 다른 케이스입니다. 김동은 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초 대사량이 일반인보다 높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근육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주엽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키도 196cm 정도 되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허벅지 둘레도 엄청나요. 이분은 이미 많이 먹어왔던 사람이라 위가 늘어나 있어서 그 위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피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현주엽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바로 살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장에서는 흡수를 해버리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식욕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위 전체에 한 60-70% 차면 야 배불러 더 이상 먹지 마 해야 되거든요. 포만감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배가 빵빵해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위에 음식이 차고 배가 부르기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밥을 10분 만에 먹으면 배부른 것을 느낄 새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음식만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서 푸드파이터들이 배가 안 부릅니다. 끊임없이 먹고 천천히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먹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입만 즐거우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야호! 너무 저장을 많이 해서 살이 찌는 사람, 설사를 하는 사람, 토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아시고 먹방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식사를 하시면 위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위장을 갖고 계십니까? 속이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자주 체하고, 누구는 10배 이상 먹어도 괜찮은데 이거 문제 있죠. 또 심지어 졸려요. 이렇게 졸린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피가 부족하니까 위한테 피를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심장이나 뇌 쪽으로는 피를 좀 적게 보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또 속 쓰린 날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대부분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아, 간이 몇십 % 좀 안 좋아지나? 나빠지고 있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간 등 다른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 대신 알려주는 장기가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윗배가 더부룩하고 통증이 있다면 뭐 나는 늘 소화가 안 되니까 뭐 괜찮겠지. 그냥 뭐 위가 잠깐 힘들겠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뭘 먹어도 소화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혹사당해서 위신경이 마비돼서 뭘 해도 못 느끼면 사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맞아본 사람이 더 맞는다고 너무 맞아서 이게 아픈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눈하고 머리 쪽에 와서 너무 가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긁어서 계속해서 감각이 떨어지면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긁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도 아주 민감하고 예민할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호를 보내지만 포기하게 되면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본인 위죠. 본인 위를 혹사시키셔서 위신경이 마비가 돼서 뭘 해도 못 느낀다면 그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암 환자 중에 대부분은 자각 증상 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제 환자도 19살 된 남자 학생인데 그냥 소화 안 되고 밥알이 하나씩 걸려서 자꾸 토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위암 말기였거든요. 우리 소화 조금 안 되는 거 가지고 위암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 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늦기 전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체크해 보십시오.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몸 이야기, 여러분의 위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 3가지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밤늦게 야식을 드시나요? 아니다. 야식을 안 먹는 편이다.